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핵심 문제 지문만 쏙쏙 골라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5장에서 치매 요양보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파트는 문제가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치매 대상자의 약물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렸을 때 요양보호사는요, 그 전에 없던 증상이나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메모해서 병원에 갈 때 가져가야 됩니다. 또 치매의 주요 증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인지기능 저하하고 정신행동 증상이죠. 그래서 치매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은 인지기능 개선제와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들의 부작용을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돕기 기본 원칙을 보도록 할게요. 따뜻하게 응대하고 존중하고요. 정면에서 야단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요.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해서 대상자의 남아있는 기능을 살려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상태 및 상황에 맞는 그러한 요양보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이러한 오답이 있어요. 치매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은 오답입니다. 상황에 맞는 그러한 요양보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치매 대상자는요, 강제성을 띠면 안 되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는 외출 전에 꼭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한다. 그러면 틀린 답입니다. 이럴 때는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유도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안전에 관련된 문제죠. 그것에 관해서는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 서비스를 달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친숙한 환경은 바꾸어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전과 기능 상태에 따라서는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요,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틀니가 잘 맞지는 않는지, 혹은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 때문에 식욕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또 대상자가 수저의 사용법을 잊진 않았는지, 또는 시력에 문제가 있는지,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인가를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를 보도록 할게요. 의치가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의치가 흔들리거나 느슨한 경우에는요, 그냥 빼고 식사하도록 합니다. 또 섭취해서는 안 될 음식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해당 음식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해야 덜 흘릴 수가 있고요.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합니다. 또 소금, 간장, 양념은 식탁에 위에 두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씹는 행위를 잃어버린 치매 대상자는 갈아서 제공하도록 합니다. 묽은 음식에 사리가 자주 걸리면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고기를 씹는 방법을 모를 때 어떻게 조리해야 되나요? 잘 저민 고기나 반숙된 계란, 과일, 통조림 등을 갈아서 제공하는 겁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 후에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사를 하지 않아서 체중이 감소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의료진에게 알려야 되죠.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나 걸쭉한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인 신호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옷을 올린다. 구석진 곳을 찾는다. 대중 앞에서 옷을 벗으려고 한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를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알아차려 주셔서 화장실에 가보시면
물어보실까요? 하고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 앞에서 서성이고 불안해한다면 하의를 움켜쥘 때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부드럽게 물어보고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또 치매 대상자는 변을 만지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처리 방법을 모르거나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에 인지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변인지 모르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를 대상자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치매 대상자 배설을 도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절한 시기, 식사 전이나 외출 전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는 거고요.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은요, 적당량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배뇨 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에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또 손동작을 보이면서 뒤처리 방법을 시범을 보여서요, 치매 대상자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뒤처리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설 기록지를 기록해서 배설 습관을 파악하고요. 방을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배정합니다. 그리고 고물줄 바지를 입도록 해서요. 세탁이 쉽고 빨리 마르는 옷감이 좋습니다. 벨트나 단추 있는 옷은 쉽게 벗고 입기가 어렵죠. 그래서 고무줄 바지가 좋습니다. 또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경우에는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대소변을 잘 가렸을 때는 칭찬을 해주시고요. 실금한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조용히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실금할 경우에 주의를 준다. 이런 오답 또는 치매 대상자가 실금하면 기저귀를 바로 채운다. 이러한 것들은 오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대상자가 실금한 경우에 대처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요. 가능한 한 빨리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매일 섭취 내용, 실금 사건, 배설 상황을 기록해서요. 배설 리듬을 확인하고요. 배뇨 후에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치골상부를 눌러서 방광을 비워줍니다. 요실금이 있으면 배뇨 훈련을 시행하는데요.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시행합니다. 적절한 시기, 식사 전이나 외출 전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면서 강요하지 않고요. 변실금이나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섬유질 섭취를 조절하거나 제한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목욕이에요. 목욕은 강요하지 말고 목욕 과정을 단순화해 주시고요.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목욕을 해서 거부감을 줄여줍니다. 또 요양보호사가 미리 목욕물의 온도를 확인해 주시고요. 치매 대상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서 물의 온도를 감지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욕조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고요. 대상자를 욕실 내 혼자 머무르게 하지 않도록 하고요. 욕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옆에서 부축해주세요. 또 발목 높이로 물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게 하고 조금씩 채우시면 되겠고요. 또 운동실조증이 있는 대상자는 샤워보다는 욕조에서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할 때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위해 혼자서 목욕을 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물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걸레 빨아보실까요? 이렇게 놀이로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구강위생 방법 보겠습니다. 치약은 삼켜도 상관이 없는 어린이용을 사용해 주시고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잇몸 출혈을 방지합니다. 의치는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제거해서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게 하고요. 편마비 대상자는 음식물이 한쪽에 모여 있지 않도록 식후에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필요한 도구는 세면대 위에 순서대로 놓아주시고 양치한 물을 뱉지 않는 경우에는 입안에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어서 말을 건네면서 물이 뱉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양치질을 거부할 경우에는 물치약이나 2% 생리식염수를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 묻혀서 치아와 입안을 닦아내서 치석 생성을 예방하시면 좋습니다.
의치는 변형이 되지 않도록 의치 보관 용기에 물을 넣어 담가두고요. 의치는 매일 치매 대상자가 가장 협조를 잘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해서 닦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치매가 없는 대상자는요, 식후에 물이나 차를 마시게 해서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옷 선택인데요.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하고요. 몸에 끼지 않고 빨래하기 쉬운 옷을 제공합니다. 또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하고요.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앉아서 입도록 합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 그렇고요. 한 가지 옷만 고집할 때는 가족과 상의해서 동일한 유형의 옷을 추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에서 앙드레 김 선생님이 생각나더라고요. 항상 같은 옷을 입으셨었죠. 다음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 돕는 방법이에요.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아주고요. 옷 입는 것을 거부하면 잠깐 기다리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갈아입힙니다. 단추 대신에 부착용 접착천으로 여미는 옷을 이용하고요.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옷을 입게 합니다.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면 옷 라벨에 이름을 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에게 운동이 중요한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치매 대상자는요, 운동하지 않는 치매 대상자보다 안정적이고 운동 기능이 더 오래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걷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고요. 지루해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어 주면서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으면서 풍경을 말해주면요, 혼란을 막고 초조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산책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운동이고요.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앉은 자세보다는 선 자세에서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치매가 진행이 되면 근육이 굳어져서 관절의 움직임이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손발 관절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천천히 움직이게 해서 관절이 굳는 것을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치매 대상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의 기본 원칙 볼게요.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감각 및 기능적인 손상을 고려해서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은 이런 오답이 나옵니다. 치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환경을 바꿔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치매 대상자의 상태, 감각 및 기능적인 손상을 고려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친숙한 환경, 지내는 친숙한 환경은 바꾸어 주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안내를 위해서 단순한 단서를 이용하는데요. 시계, 달력, 신문 이러한 단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글로 쓰인 단서보다는 그림을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어두워지기 전에 조명등을 켜두고요. 지나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단순화해 줍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 안전, 방과 주변과 사고 예방을 돕는 방법인데요. 2층보다는 방이 1층인 게 더 좋고요. 그리고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색깔을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난간, 출입구, 난로 주변에는요, 밝은 야광 테이프를 붙여 놓습니다. 또 위험한 다림이나 칼, 헤어드라이기 등은요,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 주고요. 날카롭고 뾰족한 가구, 깨지기 쉬운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계단의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 놓아서 야간에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유리문, 창에는요, 눈높이에 맞춰서 그림을 붙여서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 방 안에 난방기구를 켜놓았으면 치매 대상자를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되고요. 미끄러운 바닥재는 피하고 계단의 카펫은 잘 고정되어 있는지 살펴주시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 안에서는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하고요. 밖에서도 열 수 있는 문으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현실을 인식하도록 낮에는 밝게 하고 밤에는 밝지 않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밤에는 전체 소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낮에 비해서 어둡다는 뜻이고요.
석양증후군이나 야간 선망 대상자는요, 밤에도 밝게 해주는 것이 대상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를 벽에 붙여놓고요, 두꺼운 요 등을 침대 밑에 깔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방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해놓고요,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둡니다. 그리고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해주시고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욕실인데요. 욕실의 문턱을 없애서요, 넘어지지 않게 하고요. 목욕탕에 난간이나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요. 놀라지 않게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은 없애거나 덮개를 씌웁니다. 세제는요, 치매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셔야 돼요. 치매 대상자는 이식증이 있기 때문에 세제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치워 주시고요.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채로 감싸 주십니다. 부엌은요, 가스선은 밖에서 잠가두고요. 과일이나 채소 모양의 자석은 냉장고에 붙여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식증이 있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부엌 안에 두지 않도록 하고요. 차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게 해주시고요.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침실 환경은요, 휠체어에 앉아서 옷을 걸 수 있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하고 침대에서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전화기 또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요, 이렇게 돋보기 쓰시고 공부하시는 남자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너무 멋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진심입니다.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너무 멋있으십니다. 힘내세요, 선생님들. 화이팅!